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6월달이 시작이 됐네요. 6월달이 시작이 됐고요. 일단은 우리가 6월달에도 시장이 어떨 것인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5월장은 좀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6월달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행히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저는 금요일날 많이 또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은 그 미국의 이 PC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물가가 조금씩 안정세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이제 다시 낙폭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결국 미국에서 이제 단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 물가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제 보여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남은 거는 다음 주에는 뭐 ADP라든지 민간 고용 지표가 그래서 조금 어떤 둔화세가 나타나 주면 어쨌든 간에 어 경기에 대한 어떤 어 경기가 이제 과열됐다는 것들이 해소가 되고 또 물가는 좀 잡혀갈 수 있는 모습들로 인해서 금리를 한번 내릴 수 있다는 어, 스-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용지표도 이번에 또 저번에는 좀 그래도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만약에 고용지표가 다시 한번 개선돼서 또 호조세로 좀 보여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연준은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내 금리 인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 ADP 저기 그 PC 발표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패드워치 따르면 48% 정도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연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들로 체크는 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주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민간 고용 지표나 고용 보고서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6월의 시장은 어떨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게 솔직히 다음 주에 있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고용 지표의 둔화가 지속될 때, 지속되는 것으로 지표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가 이제 비로소 가시권이 될 거다. 이제 가셔야 될 거다.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연준에서. 그렇게 되면 6월 달의 장은, 또 드라마틱한 또 상승장의 어떤 뭐 반등장이라는 게 낫겠죠. 반등장이 어,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이 고용 지표의 둔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6월장도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 지수가 이제 꺾이지 않느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 지수가 어쨌든 간에 위에서 또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종목별 장세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이제 고용 지표가 PC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만족을 했어요. PC는 오케이. PC 오케이. 그래서 금리나 이제 오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바텀은 이제 아, 고용 지표가 이제 가져가는 셈이고 다음 주 고용 지표도 어쨌든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장은 좀 초반에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부진다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 고용지표가 둔화돼서 아직 정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넓어진다고 했을 때, 갑자기 또 급격한 상승을 또 보일 수도 있는 상황들. 근데 다음 주 고용지표가 그렇게까지 호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둔화세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좋은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번 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도 줄 수 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미국 지수가 버텨준다고 하면 그나마 우리나라 종목별 장세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별 장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확실히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6월 달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2분기의 마지막이죠. 6월은 2분기의 마지막 2분기 마감하는 이제 날이에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이제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좀 체크되는, 실적이 조금 유의미하게 확인되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적 확인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거니까 단순하게 6월 초까지는 테마성 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가고 그냥 단순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컨택해도 되지만 6월 말로 갈수록 특히 6월 말로 갈수록 우리가 실적이 안 나오는 테마주는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하자. 일단은 왜냐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이 하방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은 2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좀 더 개선되거나 조금 더 뭐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미가 보인다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체크를 하고 특히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건 뭐예요? 수출이 조금 더 강화되는 업종들을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 우리가 기존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반도체, 방산, 뭐 조선 이런 것들 우리가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에 우리가 좀 눈에 띄게 좀 부상이 되는 것들이 그동안 가지 않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화장품과 또 의류와 그리고 이제 그런 식품 관련주들 이런 쪽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 우리가 뭐 K-뷰티나 뭐 K-식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외에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수출되고 해외에서도 많이 사 먹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의류, 식품도 우리나라 내수업종이라고 하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내수업종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수출로 이제 더 많은 시장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의료, 식품 관련주들이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수출 강화된 업종들, 즉 화장품, 의류, 식품은 좀 요달을 좀 잘 보는 전략을 써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주력 종목군들, 반도체나 뭐 바이오나 또 2차 전지나 또 전력 인프라나 에너지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보는 전략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달을 일단 다음 주에 일단은 그 한 달간의 시작이 되는 이 흐름들 체크를 해보면서 이 초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초, 그러니까 내일 월화수 장에는 어쨌든가 조금 그 테마성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또 어쨌든 현충일이 또 쉬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좀 월화수는 좀 테마성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6월 말로 갈수록 실적이 잘 나오고 개선되고 시키는 종목군들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종목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곳에서 나오는 종목군들로 갈아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어떤 종목 컨택을 해야 되나,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냐. 일단은 사실 좀 저는 보수적으로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초지만 장이 아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5월 달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 예비 관심주, 예비성 종목들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6월 달 초에 월화수 체크를 좀 해보고 또 종목을 좀 더 압축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유의미하게 올라간 종목군들 제가 또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6월 달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장품 또 의류 식품 관련주. 근데 그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강한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신고가, 또 한국콜마도 이제 신고가, 또 뭐 그 밖에도 뭐 인글로드 같은 미국에 좀 시장이 파이가 있는 인글로드 랩이라든지 또 코스맥스라든지
또 중소형품 클리오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또 에이블 CNC, 그다음에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뭐 뷰티스킨, 뭐 삐아, 마녀공장 등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6월 달이 2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좀 화장품 관련주들의 어떤 이 움직임들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6월 달까지는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끝까지 좀 올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한 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국콜마였고, 한국콜마 제가 4만 원 후반대 5만 원 초반대 말씀드렸는데 이미 6만 원 5천 원까지 근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콜마, 또 뭐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뭐 에이블 CNC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리아나, 그다음에 플리오도 지금 시험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렇죠? 코리아, 그다음에 삐아, 그다음에 마녀공장, 뷰티스킨, 뭐 이런 종목들, 한국 화장품제조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등등등등 있어요. 여러 가지 화장품 종목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콜마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놨던 것 같고요. 지금 AVCNC도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를 잘 봐야 되냐 그러면 AVCNC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도 정말 힘들었던 게 그동안에 이제 2015년도만 해도 중국에 대한 이슈, 중국의 화장품이 엄청 잘 팔리면서 아모레퍼시픽도 엄청 주가가 폭등한 적이 있었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랬고. 근데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 사드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졌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 화장품에 대한 수출은 중국이 대부분이었어요. 중국에다 다 수출했고 중국이 K뷰티가 인기가 많아서 우리나라 상품이 굉장히 인기 많았었고 또 광군제 하면은 우리나라 상품이 많이 수출되고 판매가 됐었고 또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화장품을 또 사가지고 가는 이런 보부상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화장품을 많이 팔아줬는데 사드 문제가 겹치면서 화장품에 대한 수출 자체가 쭉 떨어집니다. 대중관계가 약화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0년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코로나로 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기도 막혔고 또 이제 뭐 마스크를 끼니까 화장품을 바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이게 거의 붕괴되다시피 해서 산업이 붕괴되다시피 했고 주가가 진짜 대폭락을 했었고 진짜 안 좋은 상황들로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24년도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화장품을 이 문제가 뭐였냐면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높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이 바르는 이 수요 니즈 자체가 더 적어졌어요. 근데 둘 다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대중관계가 악화돼서 중국에 팔아야 될 물량들이 못 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활로를 다른 쪽으로 개척을 하자. 그래서 이 수출을 다변화를 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코로나를 맞은 과정에서도 되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일본에 대한 어떤 수출이 되게 밀려나갔던 상황들이고 다만 LG생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중국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뭐 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지금 잘 팔리다 보니까 수출 다변화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둔화가 됐었던 상황이에요.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 그래서 LG상권은 그에 비해서 주가 탄력이 떨어지는 게 그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2019년, 20년 뭐 그때부터도 미국에 대한 이 수출에 대한 확대, 또 유럽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좀 뭔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또 뭔가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퍼시픽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다. 뭐 한국 콜마는 뭐 OEM, ODM에 대한 부분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얘는 코로나에도 잘 나왔었고, 실적이. 그래서 사대보 관련주지 그래서 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AVCNC 같은 경우도 사실 2021년도만 해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0억이 나오고 적자가 났지만 지금 이제 이런 그 중국 중심의 화장품 판매가 이제는 글로벌 K뷰티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비중은 좀씩 감소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과 일본 또 더 나아가서 남미까지도 확대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K뷰티가 중국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화되는 모습들로 이제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VCLC가 38개국 4만 원 계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AVCLC는 원래 이제 굉장히 여대 앞에 1호점을 열면서 최초로 로드샵 화장품 시대를 연 어떤 주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등장하면서 저가형 AVCC 상품들이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사드 문제로 인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로 이제 보여줬지만 어쨌든 간 지금 이제는 확장되고 있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월 달까지는 화장품 관련주 좀 체크를 좀 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에서 이제는 또 수급이 지금 의류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뭐 이제 현대실업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뭐 갭을 이제 수입하는 J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브랜드 X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뭐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 이런 어떤 그 의류 산업들도 이제 K 의류라 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의류 제품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의류 쪽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 봐야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품은 뭐 농심이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대상이라든지 풀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반도체는 이제는 좀 뭐 좀 쉬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좀 주가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뭐 드라마틱한 반등장을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도체가 또 살아날 수 있겠지만 반도체가 조금 더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반도체의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 말고 다른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소재 관련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HBM은 어쨌든 간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HBM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날수록, 그 다음에 반도체가 공정이 더욱더 나노의 공정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 계측 장비라든지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측 장비, 검사 장비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제가 YIK라고 지금 YC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7,000원, 8,000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2만 원까지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YC 말고도 뭐 테크인도 제가 이제 뭐 굉장히 8,000원대, 만 원대 사이 말씀드렸는데 3배 이상 올라갔고, 그럼 이제 다른 종목도 뭐가 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이제 다 나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뭐 3나노, 뭐 이제 뭐 2나노까지 뭐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 더욱더 이 나노 미세한 어떤 이런 그 웨이퍼를 미세한 이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세 계측 장비가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뭐 검사 장비로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일단은 뭐 샘시 NS 프로브카드 테스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세 계측 장비로서 대표적인 주자로 알려져 있는 뭐 파크 시스템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넥스틴 이런 것들도 한번 6월 달에는 좀 반등을 좀 나올 수 있는,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어떤 테마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소재 관련주에서는 뭐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펠리크 이제 FST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펜리스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럽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그 반도체 칩 만드는 자람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넥스트 칩, 자율주행 칩, 그다음에 가온 칩스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 에너지원 관련주는 여전히 끌고 가야 되는 종목군이고, 근데 어쨌든 간 전선 관련주나 뭐 이런 전선 관련주는 조금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변압기 관련주는 또 반등이 좀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저는 뭐 전력 인프라, 변압기 관련주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 조금 뭐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완전 뭐 수소 이런 거는 좀 홀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ESS 관련주인 것 같아요. 비추로셀이라든지 사마플랜서, 그다음에 신성 ST, 그다음에 서진세스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체크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선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좀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들이 앞으로 전력에 대한 부족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여름이 이제 더워질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어떤 이 블랙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기감 때문에 또 ESS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각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그 슈퍼 커패시터를 개발해서 이제 그런 그 급속 충방전 ESS형 배터리 커패시터를 이제 개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로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리튬 염화티온의 전지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ESS에 연관이 되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ESS 부품 이제 제조하고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성 ST 이런 종목군도 ESS 전문 부품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무엇이 뭐 상하프론테크나 아머그린텍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머그린텍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제 그 좀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좀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들,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5월 달에 이제 제주전자재료가 지금 이제 반응을 좀 보였어요. 제주전자재료는 조금 조정해 나왔을 때는 여전히 좀 끌고 가도 되는 뭐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종목군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고, 그 다음에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전고체 배터리죠. 이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애경 케미칼까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지 않을까. 그다음에 의료 미용기기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연관이 돼 있는 이런 어떤 의료 미용기기, 뭐 에스테틱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뭐 클래시스, 뭐 휴메딕스, 제이시스, 메디카, 그다음에 뭐 파마리스치까지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폴더블 폰이 이제 6월달 이후 이제 파리올림픽 전에 이제 삼성이 또 갤럭시 폴더, 플립 폴드를 이제 또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KH바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DKT라든지 그 다음에 코오롱 같은 거는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삼천당 제약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금요일 날 한호바이오 파마가 임상에 대한 연기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는데, 일단 이게 뭐 단기성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한번 좀 뭐, 관심은 저는 아직까지 있으나, 일단 여기서 좀 제외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종목군들은 6월달에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예비 종목군이라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음 주 흐름을 꼭 체크를 해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